이미 화장은 하나의 문화고요. 또래 집단의 드레스 코드예요. 예쁜 아이는 또래 집단 안에서 진짜 권력을 가져요. 더욱더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아이들.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가 될 만큼 다이어트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외모를 치장하는데 온 신경이 쓰여서 부모와 그거로 아주 심각하게 싸우고, 그렇게 병적으로 집착적으로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외모를 꾸미는 일 때문에 싸우는 일을 당장 중지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같이 젊은 남자 교사들이 굉장히 힘든 사례입니다. 뭐죠? 바로 화장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정말 많이 해요. 학교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얼굴에 뭔가를 두드리고 있고 색조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하고 있고, 맞아요. 이 상황을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점점 이게 가면서 벌써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굉장히 또 낮아졌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음. 저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쯤 되면 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시행착오를 거쳐서 네. 예쁘게 자라는군요.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뷰티 유튜버는 많이 봤고 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면 아이들이 자기한테 맞는 화장도 알고 그래서 정말 연예인 깜치는 화장을 그렇죠. 하고 많이 예. 다녀요. 또 진하게 하는 아이들은 또 진하게 하고 다니고. 근데 요즘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미 화장은 하나의 문화고요. 또래 집단의 드레스 코드예요. 네, 우리만 그러니까 다 화장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으면 맞아요. 이게 또래에서 빠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특히 뭐 사춘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또 자아를 탐색하는 그러한 시기에 예뻐 보이고 싶은 것은 건강한 본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들 모이는 연수나 강의에서 선생님 우리 애가 화장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린 피부 안 상하게 좋은 순한 화장품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머니들이 막 웃고 한숨도 쉬고 그러셔요. 근데 사실 이런 건강한 정도를 넘어서서 염려를 해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아이들 많이 만나실 거예요. 교사는 분명히 금방 알아차릴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그 일상이나 어떤 관계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외모를 꾸미는 데 집중하는 아이다. 집착하는 아이다. 그쵸. 알아차리시죠? 어떻게 하죠? 그런 아이들은 보통 어떻게 다르죠? 알아채실 때 어떻게 다르다고 느끼세요? 사실 화장 하나로만 그 학생의 문제가 드러나진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생활 태도나 수업을 듣는 태도에서 막 이렇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오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건 화장이니까 화장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고 시도는 해요. 하지만 그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화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피해야 돼요, 화장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화장을 안 한 날 마스크를 반드시 끼고 그다음에 언어에서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마스크를 꼈을 때 저는 꼭 물어보거든요. 모르는 척 하면서 물어봐요. 아프니? 오늘 어디 안 좋아? 그러면 가끔 그렇게 자기 외모에 너무 많이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은 말을 얼굴 이럴 때 제 얼굴 남이 보면 눈 썩어요. 아이들 표현으로 남들한테 예의상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장난 반, 진담 반이지만 저는 그 진담이 되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조금 남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화장을 했어도 남다르게 풀 메이크업을 하는 아이. 안 하는 날은 무조건 가려야 그렇죠. 되는 가려야 아이. 되는 네. 아이. 속눈썹도 붙이고 서클 렌즈도 하고 귀도 뚫었고 그 옷도 완전히 그냥 그 옷 속에 몸을 넣고 꼬맨 것처럼 들여 입고 그래서 그 외모를 치장하는 일이 자기의 그 가장 중요한 열정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우리는 한눈에 봐도 딱 알아차리잖아. 그냥 화장을 한 아이와 그런 아이와. 그래서 이게 물론 아이들이 이렇게 외모를 치장하는데 집중하는 커다란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죠? 네. 뭘까요? 뭘까요? 자존감의 문제인가요? 뭐 자존감의 문제는 정말 가장 근원적인 문제고 사실은 그냥 보통 아이들도 늘 외모 가지고 외모를 비하하거나 외모를 칭찬하거나 뭐 이런 문화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예쁜 아이는 또래 집단 안에서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진짜 권력을 가져요. 힘이죠. 네. 힘인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요새는 꼭 성적이 낮다거나 혹은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만 화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이런 거죠. 공부를 잘하는데 화장도 하고 예쁘기도 해. 그러면 플러스가 되어서 또래에서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쁜데 공부도 잘하고 네. 공부도 잘하는데 옷도 잘 입고 몸매도 좋은데 뭐 공부 성적도 잘하고 남자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드라마 보세요. 그 예쁜 여자가 그 멋지고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성공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그 배경과 줄거리와 인물을 달리하여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회 전체가 어떤 외모 지상주의의 사회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그 돈의 문제가 얽혀 있죠. 왜냐하면 우리 그 뷰티, 그러니까 외모와 관련된 어떤 산업의 규모가 얼마나 크겠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중국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까지 엄청나게 커져 있는 거고요. 이런 어떤 외모를 중시하는 이런 사회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 부추겨서 돈을 버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런 큰 이제 사회 문화적인 이런 그 환경 속에 아이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외모를 꾸미는 일에 내몰리긴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외모를 치장하는 것은 대부분 비슷한 문화인데 더욱더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아이들.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가 될 만큼 다이어트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외모를 치장하는데 온 신경이 쓰여서 다른 걸 제대로 해내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부모와 그거로 아주 심각하게 싸우고 있고 막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각한 수준으로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 거죠.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물론 그 자존감은 애착심리학자들은 초기에 부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아이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서부터 비롯된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학교에 들어오면 성적으로 줄 세워지고 예, 또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존감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10대 소녀라 해도 외모 문제에 그렇게 그렇게 치중하는 건 아니고 맞아요. 그렇게 병적으로 집착적으로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라면 이제 외모를 꾸미는 일 때문에 싸우는 일을 당장 중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게 또 마냥 둘 수는 없지. 좀 그렇게 하기에는 부모님들이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불편할 거예요. 근데 보는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는 아이와 나와의 관계에 치중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아이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먼저 살펴봐야 그렇죠. 되는군요. 예, 아이가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형제 중에 누가 더 잘 나가거나 아니면 형제 중에 누가 더 아파서 부모님이 더 마음을 그쪽에 쓰고 있거나 뭐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어쨌든 아이가 굉장히 자기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냥 자주 손잡아주고 자주 안아주고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눈물나게 어여쁘다. 그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이가 그렇게 느껴주게 대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시간이 것 충분히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참 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손잡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등교 시간에 특히 딸 있는 엄마들은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빨리 가라. 근데 화장대 앞에서 아이라이너 그리고 있고 선클렌즈 끼고 있으면 참 어머님들이
마음이 아버님들도 힘들긴 마찬가지고. 하겠죠. 네. 네, 마음이 힘들긴 하겠지만 아이의 어떤 정체성이나 자존감에 훼손을 입는 것보다는 차라리 화장을 하는 걸 봐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원적인 거를 훨씬 더 네. 챙겨야 되는 거네요. 근데 그렇게 정말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눈물나게 어여쁘다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확신으로 가는 순간에 네. 아이의 영혼이 그 영혼의 허기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안정감, 그 충족된 어떤 사랑받는 느낌 이런 것으로 회복이 돼야만 그 외모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신감을 조금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회복된 영혼이 예. 외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렇죠, 예. 그리고 아이가 그 어떤 성취나 시도를 하려고 할 때 비난하기보다 그 시도를 응원하고 실패했더라도 격려하고 작은 성취라도 했을 때 크게 기뻐하고 이렇게 격려해주면 이 아이가 충족된 영혼이 되었을 때 그런 어떤 사랑과 어떤 충족감으로 안도감을 느끼는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얘는 뭔가 의미 있는 목표나 바람직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참 근데 이런 부분을 특히 저는 여고생들 점심시간에 자기가 조금 살이 붙었다고 생각하면 안 먹는 아이들 생각보다 많아요. 점심시간에 이렇게 교실 같은 데 다녀보면. 그래서 왜 안 먹니? 라고 하면 다이어트 해야 돼서 안 먹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참 이런 게 교사 입장에서는 부모님들께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게 쉽진 않아요. 마치 부모님의 사랑이 이 아이가 부족해서 이렇게 안 먹고 있어요 라고 혹시라도 부모님들 귀에 들리실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예, 네. 이게 좋은 말씀인데요. 다만 아이가 그런 것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그 부모님과 만나서 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해주시면 그 훨씬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실 교사가 아이와 애착을 형성하고 그 존재를 알아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게 사실 학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러나 그 위력은 부모가 할 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조금 부담스럽지만 부모님들과 이 문제가 진심으로 논의가 될 때 훨씬 더 빠르게 아이에게 그런 그 안정감과 그 사랑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젊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러니까 아이가 보여주는 행동을 관찰된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같이 분석해서 아이의 문제를 이렇게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들으시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참 대처하기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 상황이 조금 생겼을 때 욱 하고 빵 터트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